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기 12번째 시간, ILD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째 ILD 개론을 다뤘죠. 증상 보고 ILD인 거 알고 어떤 진단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것만 알면 되는 간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잘 나오는 개별 질환인 IPF, 사르코이도시스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오늘 할 것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공부해 봅시다. 우선 특발성 폐섬유증 IPF를 한번 봅시다. IPF는 ILD 중에서는 발병률 1, 2위를 다투는 질환입니다. 이거 실습 돌면서 한 번씩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호흡기 돌 때 2명인가 3명인가 배웠는데요. 이 병 걸리면 참 골치 아프죠. 원인도 뚜렷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드문 희귀병까지도 아닌데 치료 방법도 딱히 없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병은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밝혀진 리스크 팩터가 뭐 딱히 이거다 싶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이런 몹쓸병에 왜 걸린 걸까요? 이러시는데 참 할 말이 없죠. 근데 진단은 간단하게 HRCT면 끝납니다. 저번에 ILD 확진을 하려면 바이옵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IPF는 대부분 바이옵시가 필요 없고 HRCT로 확진이 되는 질환입니다. 병태생리는 일종의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가면역성 질환은 보통 림포사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뉴트로필이 병태생리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필이 원래는 외부에서 침입해온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옥시전 라디컬이라든가 프로테이즈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IPF에서는 그게 알베올라 월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특이한데 그러면 조직이 파괴되니까 그걸 수복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파이브로시스로 대체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원인은 대체 뭐냐? 자가면역성 질환이 대체로 그렇지만 이거다 하는 원인은 딱히 없어요. 그나마 IPF에서는 스모킹 정도가 꼽히고 있고 그 외에 GERD가 있어가지고 가스트릭 애시드가 에어웨이로 조금씩 아스피레이션 되는 거. 그게 알베올라 월 데미지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 얘기가 있네요. 최근에는 그냥 렁의 재생에 관여하는 진 자체가 남들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증상을 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ILD 개론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IPF 환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요. 평균 발병 연령이 5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주로 50대, 60대 환자를 많이 줍니다. 또 많은 환자들은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IPF에서 스모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스모킹 있다고 무조건 COPD 고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때는 obstructive랑 완전 반대로 restrictive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이고요.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나오지는 않고 마른 기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피로하겠죠.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체중도 떨어질 거고요. 최근에 관절통 이거 나오는데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게 IPF 증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류마티스의 질환에 의한 ILD가 있을 때 그럴 때 동반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IPF에서 RSRT가 주는 문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신체 검진상에서는 역시 흡기식 crackles on inspiration 또는 velcro like growl 이런 게 들리고요. 특히 아래쪽 렁에서 소리가 잘 들린다. 그러니까 bilateral lung base에서 소리가 잘 들린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는지 이것도 들어봐야 될 거고요. 혹시 위랑 아래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숨쉬기가 힘드니까 타키프니아, 타키카르디아 당연히 보일 거고요. 굉장히 심해지면은 사이너시스, 그 다음에 클러빙 핑거스 이런 걸 보일 겁니다. 진단도 역시 ILD 진단받던 나왔던 거랑 비슷합니다. 우선 만성적으로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있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텐데요. 요 밑에 사진들 보면서 설명드리죠. 요 왼쪽 사진은 초기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약간 뭐가 하얗게 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런 걸 보고 ground glass opacity라고 합니다. 참 이 그 GGO라는 용어가 제가 처음 배울 때도 대체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요.
대강 보시기에 어때요? 정상 사진에 비해서는 약간 뿌옇게 뭐가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눈에 막 확연하게 띄는 콘솔리데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그래서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주 작은 점들, 마이크로 노들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런 걸 보고 ground glass opacity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렇게 양쪽 렁에 골고루 보이는 게 early stag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진행하면은 그 마이크로 노듈들이 가느다란 선들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 거를 reticular nodular marking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interstitium이 이제 fibroses가 되다 보니까 그게 선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는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강의록 들어가셔가지고 확진을 해보면은 아마 보일 겁니다. 아주 고운 실로 섬유를 뽑은 것처럼 실 같은 구조물로 쫙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면은 이미 렁이 수축해가지고 볼륨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traction bronchiectasis가 보이기도 할 겁니다. 말기가 되면 아주 두껍게 섬유화된 부분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일 거고요. interstitial marking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렁의 구조가 이제 뒤틀리거나 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ILD의 특징적인 소견인 허니커밍이 보인다. 아니면은 구멍난 스위스 치즈 뭐 그런 것처럼 스위스 치즈 어피어런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허니커밍이나 스위스 치즈 어피어런스를 엑스레이에서 보기는 좀 어렵고요. CT에서 확인하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폐 아래쪽에 뭔가 허옇게 끼는 게 IPF의 엑스레이 소견인데 사실 이거는 IPF뿐만 아니고 다른 ILD에서도 보통 양쪽 렁 아래쪽에 그런 식으로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IPF를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양을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HRCT를 찍는데요. IPF의 HRCT 소견은 굉장히 특이적이기 때문에 이 High Resolution Sensitive CT에서 전형적인 IPF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면 바이옵시 없이 진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IPF는 HRCT면 보통 진단이 끝나고 굳이 바이옵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바로 이렇게 그 바이베슬라, 렁의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심장 쪽에서도 좀 아래쪽에 있는 걸 보니까 위쪽이 아니고 렁 아래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subpleural, 그러니까 렁 중에서도 이 하일룸에 가까운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그 chest wall에 가까운 페리퍼리 부분, 그러니까 플로라의 아래쪽 그런 데에 병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허니커밍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살짝 보이는데 이 traction bronchiectasis 같은 게 보인다. 이런 걸 보고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UIP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면 IPF다 이렇게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뷰에서도 어때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병변이 조금 더 뚜렷하고요. 그리고 중심 부분보다는 이 서플러로 병변들이 더 뚜렷하게 되어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사진이 전형적인 UIP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꼭 모든 IPF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IPF로 진단을 하고 더 이상의 바이옵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그 대체 유전하지 않은 인터스티셜 뉴모니아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어때요? 조금 전에 본 거랑 조금 다른가요? 이 왼쪽 사진은 파이브로시스가 생겨가지고 약간 뭐 브론키엑타시스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시스트 같은 그런 허니커밍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약간 시스트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생기는데 그게 좀 아래쪽에 생긴 거는 맞지만 서플루랄 쪽에 생겼냐? 그렇지는 않고 렁의 가운데 부분에 조금 더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은 페리브론코바스큘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브론커스랑 큰 베슬들이 있는 요 중심 부분들 거기에 조금 더 병변이 뚜렷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UIP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ground glass opacity를 보이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전형적인 subpleural distribution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또 전형적인 허니커밍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UIP 패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IPF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영상 검사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PFT 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형적인 parenchymal restricted pattern을 보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죠. 만약 HRCT로 진단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이옵시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할 텐데요. 렁 바이옵시는 원래 브론코스코피를 통해 가지고 TBLB를 할 수도 있고 흉곽경이나 아니면은 개흉수를 통한 surgical 바이옵시를 할 수도 있는데 IPF 때는 surgical 바이옵시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커밍 되어 있는 에어리어를 피해 가지고 바이옵시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는 사실 국시에 잘 안 나오는데 USMLE 스텝 1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이느냐? 병리학적 소견상에서는 정상, 염증, 섬유와 허니커밍이 모두 보이는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 나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병리 슬라이드 안 갖다 놨죠. 그 병리 슬라이드 보고 IPF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HRCT로 애매하면은 바이옵시를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만약 브론코스코피를 하면서 발을 한다 그러면은 뉴트로필이 많이 나오고 바이옵시 자체는 IPF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브론코스코픽 바이옵시보다는 서지컬 바이옵시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 책에 보면은 살리도마이드가 약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요즘 조금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무시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GERD의 치료입니다. 위산이 자꾸 넘어가가지고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 되는 게 IPF 악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막는 게 결과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기침 증상도 조금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 사용인데요. 우리 뭐 천식이나 COPD에서도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를 유지 치료로 쓰지는 않았죠. 근데 IPF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로이드를 평상시에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성 악화 시에만 잠깐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시스테믹 어토이뮨 디지즈에 의한다면은 면역 억제제가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이미 IPF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2차성 ILD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IPF 자체에서는 면역 억제제 치료가 평상시에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어큐트 엑사서베이션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섬유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신약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피르페니돈, 그다음에 닌테다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IPF는 핵심 병리가 파이브로시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생존율 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pH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글쎄 시험 문제에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IPF는 명확한 원인 없이 폐가 파괴되면서 섬유화로 대체되는 병인데 핵심 병태 생리에는 뉴트로필이 관여하고 주요 리스크 팩터로는 스모킹이나 아니면 GERD가 꼽힌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담배를 피웠던 사람한테서 발병하고 증상은 서서히 진행하는 호흡곤란, 신체 활동하면 숨이 더 차고 그리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힘이 빠지면서 굉장히 지쳐하고 살이 빠질 수가 있다. 신체 검진상에서는 bilateral lung base에서 inspiratory crackle, 그 다음에 velcro-like roar 이런 게 뚜렷하게 들린다. 아주 많이 진행하면은 cyanosis,나 clubbing finger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진단에는 영상 검사가 중요한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역시 lower lung zone의 GGO 아니면 reticular nodular marking, 그다음에 honeycombing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ILD와 비슷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는 HRCT인데 Bibasilar Subpleural Reticular Opacity. 그게 뚜렷하다면 UIP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IPF로 확진하고 더 이상의 추가 검사는 필요 없다. PFT상에서는 Parenchymal Restrict 패턴을 보이고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위의 검사들에서 확진되지가 않다면 바이옵시나 바를 해야 되는데 바이옵시 상에서는 여러 시기의 병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바에서는 뉴트로필 상승이 특징이다. 치료는 첫 번째, GERD를 치료. 두 번째, 급성 악화 시에는 스테로이드 치료. 그다음에 세 번째, 항섬유화 제제인 피르페니돈, 닌테다닙 이런 게 있다. 자, 그럼 IPF 이 정도로 마치고요. 사르코이도시스로 넘어갑시다. 사르코이드증이라고도 하고 유육종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전신에 그래뉼로마, 유가종이 자꾸 생기는 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때 생기는 그래뉼로마는 non-caseating 그래뉼로마죠. 그래서 비건락성 또는 비괴사성 유가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기로 참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괴사성 유가종이다 하면 보통 TB지 사르코이도시스 같은 건 아닙니다. 임상 증상은요, 사실 무증상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진단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우연히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검사를 이것저것 해봤더니 사르코이도시스 진단이 되는 경우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역학적 특성은 보면은 책에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젊은 흑인 여성에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F랑은 달리 담배랑은 별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워낙 흔하게 피니까 피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어쨌든 일단 증상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장기를 다 침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몇 가지 외워둡시다. 우선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이런 게 있네요. 마치 결핵이나 아니면 림포마랑 비슷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텐데요. 가장 흔하게 인버브하는 장기가 렁입니다. 그래서 뭐 숨찬 증상이라든지 기침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interstitial lung disease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PFT에서는 restrictive pattern을 보입니다. 사르코이도시스의 특이한 점이라고 좀 꼽자면은 요 림프노드가 커진다 이겁니다. 특히 어디가 커지냐면은 렁의 하유둠, 폐문이라고 그러죠. 그 폐문부의 림프노들이 커진 거를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종종 그거를 바이옵시 해가지고 확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진, 이 림파드노파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실 그리고 국시에서는 뭐 렁이랑 림프노드 증상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해요. 근데 USMLE에서는 요 밑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뭐냐면은 피부 증상을 많이 줘요. 피부에 에리스만 노두슴, 그러니까 정강이 같은 데에 잘 생기는 그런 병변인데 그게 굉장히 빨갛고 그다음에 누르면 아픈 그런 피부 병변이죠. 그다음에 눈에는 포도막염, 유베아이티스 이런 게 생기니까 안과 검진도 필요하겠고요. 심장에는 에비블락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통으로는 facial nerve palsy, 그러니까 이제 Bell's palsy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하나 특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키드니 질환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번크레아틴이 오르냐면 그렇지는 않고 그 전해질 문제를 이렇게 키드니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르코이도시스를 비롯한 만성 유가종성 질환 있잖아요. 거기서 흔히 발견되는 소견이 바이타민 D 상승과 하이퍼칼세미아예요. 이게 그 다른 유가종성 질환에서도 그럴 수 있는 모양인데 유독 사르코이도시스에서 이게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USMLE 준비하는 거에서 뺏겨놓은 건데요. 임상 양상이 어쨌든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는 이걸 언제 다 외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USMLE에는 sarcoidosis 워낙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면은 다 외워지긴 하니까요. 여러 번 보시면서 조금씩 외우세요. 이 sarcoidosis 문제는 쉽게 나올 때도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양상들을 보고 이거 sarcoidosis라는 임프레션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심되는 사람들한테서 검사를 할 텐데요. 이게 일종의 자가면역성 질환은 맞아요. 근데 림포사이트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림포피니아가 특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염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ESR, CRP 이런 거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ACE, 그러니까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이게 올라갑니다. 이 ACE가 뭐 염증의 마커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ILD에서는 이거 올라가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sarcoidosis에서 올라가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hypercalcemia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시험에 역시 잘 나오는 게 이 bowel fluid의 CD4 positive to CD8 positive cell ratio. 그 저번 시간에 이 CD4에서 CD8의 비율 이거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대략 이 정도 나오거든요. 혈액이든 발이든. 근데 sarcoidosis 있는 사람한테서는 이게 비율이 올라가가지고 대략 3.5에서 4.0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 그럽니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뭐 문헌 보면은 뭐 10, 11 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기전상 CD4 셀이 그래뉼로마 형성에 기여하는데 sarcoidosis는 non-caseating 그래뉼로마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CD4 셀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바우 플루이드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혈액 아닙니다. 이거 국시에 한번 혈액의 CD4 to CD8 레시오가 3.5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낚이지 마세요. 혈액 아니고 바우 플루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소개입니다. 기침하는 사람이 오니까 우선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을 거죠. 네,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bilateral hilar lymphadenopathy입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 하일로 있는 부분 이게 원래 여기가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퍼머너리 아르터리가 조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보면은 이제 그 미디아스토인은 양쪽에 뭔가 귀처럼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sarcoidosi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T를 보면 조금 더 뚜렷한데요. 이 림프노드가 일라지먼트 큼지막하게 된 거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은 임상소견과 병리소견을 통해서 진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심스러운 임상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 CT 같은 영상검사를 먼저 하겠죠?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는 이렇게 에리스마 노두섬을 보이는 환자 정강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누르면 아픈 피부 병변 이거 에리스마 노두섬이라고 그랬죠?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sarcoidosis도 있고 감염도 있고요. 아니면은 ulcerative colitis나 아니면은 그 크론 디지즈 같은 염증성 장질환 IBD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에리스마 노두섬의 흔한 원인은 폐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에리스마 노두섬이 발견되면은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보는 거는 의외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IBD의 증상들, 배가 여러 번 아팠다, 혈변을 자꾸 본다, 그 다음에 살이 많이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준다면 그때는 콜로노스코피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콜로노스코피나 아니면 엑스레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고르면 되는데 IBD의 증상들을 많이 준다면 콜로노스코피, 그게 아니라 그냥 컨스티튜셔널 심텀이나 호흡기 증상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옵시를 통해서 non-caseating epithelial granuloma를 확인하면은 확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피부 병변, 그러니까 에리스나 노도섬 같은 거요. 그런 병변이 있다면 스킨 바이옵시를 하고 스킨 리전이 없다면은 transbronchial lung 바이옵시로 폐의 하일라 림프노드를 생검을 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혈액의 ACE 레벨 상승, 그 다음에 바울 플루이드 상에서 CD4 to CD8 레시오 상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책에는 그 외에 다른 검사도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요즘 쓰는 방법 같지는 않네요. 치료는 증상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요. 면역 억제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면역 억제제를 써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대체로 예후는 좋은 편이고 일부에서는 장기 부전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sarcoidosis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sarcoidosis는 원인 미상으로 전신에 논케이세이팅 그래뉼로마가 생기는 질환인데 침범한 장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열, 피로, 야간 발한, 체중 감소 같은 constitutional symptom, 그 다음에 기침, 호흡곤란 같은 폐침범 증상들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림프노드들이 커지는데 특히 bilateral hilar lymphadenopathy,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 외에 피부의 erythema nodosum, 눈의 uveitis, 심장의 heart block, 신경계의 facial nerve palsy, 그 다음에 그 바이타민 D나 칼슘 레벨 상승 이런 것들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검사실 소견에서는 ACE 상승, 그 다음에 바울 플루이드에서 CD4 to CD8 레시오 이 상승이 특징적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한테서는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나 CT에서 bilateral hilar lymphadenopathy를 보인다면 sarcoidosis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했으면은 확진을 위해서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 피부 병변이 있다면은 피부 병변을 하고 바이옵시를 하고 피부 병변이 없다면 TBLB를 통해서 하일라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시행합니다. 치료는 증상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가 기본, 그걸로 잘 안되면 면역억제제 사용 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시간 동안 interstitial lung disease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LD 별로 안 어렵죠? 여기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보시면요. 웬간하면 틀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단원인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